FP님, FP님! 아, 왜 그냥 가요? 그렇게 바빠요? 순대 조금 썰어줄 테니까 몇 점 먹으면서 잠깐 쉬었다 가요. 그녀는 가게 앞을 지나던 저를 불러들여 기어이 의자에 앉힙니다.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와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 제 앞에 턱 갖다 놓고는 다시 손님들을 상대하죠.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 지금부터 박소희 고객과의 인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때만 해도 FP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말재주도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고객을 만나는 것에 꽤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객을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은 있어서 부지런히 상가를 돌며 전단지를 돌렸는데요. 그녀는 초보티 팍팍 내며 쭈뼛쭈뼛 분식점 앞을 서성거리던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방시히 웃으며 전단지도 받아주고 상냥하게 말도 섞어준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험 얘기를 꺼낼 땐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 분식점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자신은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었기에 계약에 조바심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종신보험을 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녀가 남편을 말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엔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의 만류도 상관하지 않고 가입 설계서와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했고, 저도 못 이기는 척 서류를 준비해 며칠 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설계한 대로라면 보험료 30여만 원을 매달 내야 하는데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요즘 같은 때에는 고정 지출을 늘리는 건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바로 남편에게 향했죠. 아직 젊은데 무슨 종신보험이냐고. 죽을 때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술, 담배나 당장 끊으라는 잔소리 폭격이 이어졌죠. 아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 보험료도 감당 못할 거면 만에 하나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두 애들 데리고는 어떻게 살 거냐고 말이죠. 그 둘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저는 그녀의 남편을 위해 뭔가 한마디 거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남편들 종신보험 들라고 하면 와이프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 가입하기 싫다고 하던데 소희 씨 남편은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남편 정말 흔치 않은데. 이런 저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바삐 손만 움직이던 그녀가 얼마 후 입을 뗐습니다. FP님, 애들 아빠한테 사인하라고 계약서 주세요.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저의 고객이 되었으니 그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저도 FP로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그녀의 보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가장인 남편이 가입한 보험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가게 자리를 새로 옮겨야 해서 안 된다, 아파트 대출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없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꾸준히 드나들며 계속 보험 가입을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강력 추천했던 상품이 이제 곧 많이 달라진다는 소식에 이번에야말로 꼭 가입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하게 밀어붙이는 제 모습에 결국 그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는지
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녀도 보험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제 나이 든 티가 나고 체력 또한 예전 같지 않다면서 남편 건강보장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가 전화를 하더니 불쑥 자기 가족의 보험을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대답. 언니야, 내 죽으면 얼마나 오노? 한 달 전, 자궁의 근종을 제거한 후 경과가 좋지 않아 큰 병원을 찾았더니 자궁암이었고 이미 복수가 잔뜩 찼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 그녀에게 당장 달려갔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내 마음을 진정시킨 그녀는 그래도 제 덕분에 보험을 들어서 수술비며 입원비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씩씩했습니다. 치료 과정도 잘 버텨주었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걱정 많은 저를 오히려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낸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무렵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보험이 있어 잘 견뎠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일 순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일 거라는 말을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때 제가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지치고 힘든 어느 날에도 저는 힘을 냅니다.